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저는 2022년도부터 지금 시장의 주인공은 월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데이터가 들어간 합리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준비했던 게 24년도 부동산 전망 강의예요. 그게 지금 2월 달까지 한정 오픈되어 있는데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 날 오프라인 그 특강 신청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준비해서 그날 얼굴 뵙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났는데 제가 요 데이터를 보면서 왜 월세가 주인공이고 월세를 주인공으로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안 궁금하신 분들은 이 데이터에 대해서 복잡하잖아요.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부동산 거래량이 예전에 비해서 평균이 6천 건인데 1000건이 깨졌었어요. 과거 평균에 비해서 매매 거래량이 5분의 1, 6분의 1, 심할 때는 10분의 1 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 거래량이 준 게 왜 줄었을까요? 제가 내내 다니면서 현장을 추적했던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어디에 가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시장의 수요자가 어디에 가 있고 어떤 상황이고 파산을 했는지 해외로 도망갔는지 궁금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오로지 거시경제, 환율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영향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누군가가 선택을 하고 돈을 내야지 거래가 일어나면서 가격이 찍힌단 말이에요. 거래가 없으면 가격이 형성이 안 돼요. 내가 5억에 살게, 그래 5억에 팔게, 이래야 5억이지. 예를 들어서 난 4억에 살게, 난 6억에 팔 거야. 이거는 실거래가가 안 찍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일단 시작하기 전에 기사 몇 개를 살짝 볼게요. 요런 겁니다.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 요거 제가 전세가 상승에 대해서 24년도 상반기가 되면 기사가 계속 나오기 시작할 거다. 이런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3년도 하반기부터 전세가가 반등을 하고 24년도 상반기에는 기사가 나오고 24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질적으로 서울의 주요 지역은 2023년도 상반기부터 이미 반등을 시작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기사가 나온 건데요. 사실 전세가가 왜 올랐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요 그래프 안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어요. 제가 우선 그래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금만 집중을 부탁드릴게요.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요. 지금이라 하면 2024년 1월입니다. 거의 10년이 넘는 기간이에요. 13년, 24년인 겁니다. 자, 빨간색은요. 사고 파는 거, 아파트를 사고 파는 매매 거래량이고요. 초록색은 월세 거래량, 파란색은 전세 거래량인데 일단 꿀팁 하나 받아가세요. 요 빨간색 부분인 매매 거래량은요. 한 달이면 취합이 끝납니다. 물론 기관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큰 의미를 둘 정도는 아니에요. 파란색, 초록색, 전월세 거래는 취합되는데 사실 다 끝나는데 거의 3개월 걸려요. 이 시스템이 다릅니다.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다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킨 건데요. 일단 우리 그거부터 시원하게 얘기하고 갑시다. 여기가 지난 2년이에요. 원래 쭉 보시면은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량은 최근에 왔을 때 6천 건이 아니라 7천 건 가까이 돼요. 6천 건도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여기가 평균이에요. 여기가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사실 7천 건 정도 돼야 되는데 지난 2년 동안 거래량이 어땠냐면은 거의 4천 건을 넘은 적이 없어요. 1000건, 2000건, 3000건대가 끝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거래량을 보인 기간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집을 안 산다가 아니라 집을 안 산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살 필요도 없다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든가 아니면 집을 살 인구가 감소한 거예요. 거래량이 그냥 무조건 줄어들기만 한다? 이러면 망조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면은 좀 더 연속적으로 시장을 지켜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경우에는 매매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자, 초록색 월세 부분 같이 한번 볼게요. 숫자 게임이에요. 월세 여러분이 눈으로 딱 봤을 때 평균 어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평균이요. 여기.
2,500에서 5,000건이니까 정말 관대하게 줘도 한 4,000건 주면 돼요. 월세가 한 4,000건 정도 됐다고 봐도 되는 구간이에요. 한번 눈으로 직접 보셔도 4,000건 정도였는데 어느 시점 이상으로 쭉 왔을 때 지금 얼마나 되죠? 딱 봐도 뭐 10,000건이 넘은 기간도 있고 그냥 보수적으로 봐도 한 7, 8,000건 이 정도 됩니다. 평균 이 올라온 기간을 보세요. 한 8,000건 줄 수가 있겠죠. 4,000건 정도 거래되던 월세가 최근에 와서는 8,000건 이상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일단 매달 평균을 대충 내봐도 월세 거래가 과거에 비해서 한 달에 얼마나 늘었죠? 맞습니다. 4,000건 늘었습니다. 4,000건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 파란색 전세 거래량 예전에 보시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넉넉하게 줘봤자 한 8,000건입니다. 8,000건 아니면 좀 더 많이 주면 한 9,000건 됩니다. 그럼 9,000건을 줄게요. 넉넉하게. 최근에 와서 거래량 보시면은 12,500건, 13,000건이래요. 최근 몇 년간은요. 거래량이 11,000건을 넘습니다. 9,000건짜리가 9,000건을 찍던 전세가 11,000건을 찍었으니까 평균 한 달에 몇 건씩 늘어난 거예요? 2,000건씩 늘어난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산수입니다. 월세는 평균 한 달에 4,000건씩 늘어났고요. 전세는 한 달에 2,000건씩 늘어났습니다. 합치면 6,000건이 늘어났죠.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량이 2,000건 정도 되면 합치면 8,000건이 나옵니다. 이런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 놀랍게도 시장의 수요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결과가 나와요. 다만 이 수요가 집을 안 사고 월세로 가거나 전세로 갔더란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더 명확해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집을 안 사고 매수하지 않았어요. 월세나 전세로 간 겁니다. 다만 서울에는 여전히 아파트가 필요하다, 수요가 있다는 결과만큼은 명백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을 분석하면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서울 지역이 골고루 반등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어떻게 늘려야 돼요? 일단 여러분이 아시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다주택자. 사람들이 집을 더 사게 하는 건데 이게 막혀 있다는 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취득세가 풀리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되고 취득세가 풀려도 미친 듯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와야 돼요? 월세에서 끌어오던가 전세에서 끌어와야 됩니다. 결과를 취합하자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매매 가격의 변동은요. 거래량이 늘어야만 반영이 될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거래량이 늘려면은 월세에서 수요를 가져오든가 전세에서 수요를 가져와야 되는데 전세조차도 월세랑 연동이 돼 가고 있습니다. 즉 월세 시장이 변해야 매매 시장이 변할 수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장의 키워드는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월세가 쥐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론이 중요한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왜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월세와 전세와 매매 중에서 월세를 택했는가 또는 매매를 택했는가, 이거를 데이터적으로도 현장적으로도 분석을 해야 돼요. 요거를 좀 자세히 분석한 게 제가 24년도 전망 강의, 왜냐면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서울 매매 거래량 늘어날 겁니까? 늘어난다면 그 수요는 누구예요? 신규 수요예요? 제한적이에요. 여기서 땡겨올 수밖에 없어요. 그 월세는 왜 이렇게 늘어났죠? 전세는 왜 이렇게 늘어났죠? 언제부터 늘어났죠? 전 이 그래프 보면 이제 눈에 딱 나오거든요. 이거 언제겠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2,500건을 깼잖아요. 이거는 2018년, 19년이에요. 헬리오시티 입주하면서 쭉 터졌고 이때가 기회였죠. 저가. 이때 사신 분들이 싸게 샀어요. 그 쭉 가다가 한번 툭 떨어지잖아요. 이게 임대차 3법이에요. 임대차 3법이 통과된 다음에 월세 거래량이 쭉쭉쭉쭉 올라가고 전세 평균치도 올라가면서 매매가 빠졌죠. 사람들의 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여기동, 전세와 월세에서 매매로 올 가능성이 없다면은 서울 아파트는 올라도 또 제한적인 곳만 오르고 오르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전처럼 월세 거래량이 돌아오고 전세가 많이 빠지는 시장이 오면서 매매로 사람들이 온다면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지역까지 회복이 가능하다는 게 제 분석이거든요. 어떠세요? 이렇게 해석을 들으면 제가 막무가내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은 거래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 거래 안에 답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로 이탈했는지 추적했을 때 저는 월세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걸 답변을 못 하시는데 자 여기 임대차 3법이 시작이 됐죠. 많은 분들이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고 전세가가 미친 듯이 폭등한 거 아시죠? 하지만 거래량은 보시다시피 많이 늘지 않았어요. 정작 거래가 많이 늘어난 건 월세인데 왜 전세가가 폭등을 했을까요?
이런 겁니다. 거래량이 늘지 않았어도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거래량이 빠지면서 가격이 박살나는 경우도 있고, 거래량이 빠지면서 가격이 약간밖에 안 빠지는 경우도 있고, 지금 공급자 그리고 수요자를 각각 봐야 되는데 시장이 이래서 복잡한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전세 시장이 지금 거래량이 큰 변화가 없는데 반등하는 이유는 뭐예요? 수요보다는 공급자의 체력에 답이 있겠죠. 월세는 갑자기 왜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격도 올라갔을까요? 수요에 답이 있겠죠. 매매 거래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수요에 답이 있겠죠. 이렇게 내 스스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다음 시장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총선이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날 오프라인 강의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한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현장에서 매달 다 가서 체크를 해봤던 부분이거든요. 요거에 대한 예측도도 가지고 있고요. 요거 한번 전달해드리면 도움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